네, 뭐 저희가 다음 주제는 뭐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맹견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여성을 향해서 저렇게 갑자기 맞은편에서 검은색 맹견이 뛰쳐나옵니다. 뭐 순식간에 흰색 개에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모습인데 이렇게 개 주인들이 막아서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속수무책인 모습이에요. 결국 이 흰 개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사실 이 영상으로만 봐도 상당히 좀 위협적인데 굉장한 맹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거 반복적으로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게 사실은 이제 뭐 그 작은 개도 그렇지만 또 만약에 어린아이였으면 어떻겠는가라는 또 생각 들어요. 지금 이 개종이 이제 로트와일러라는 견종인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독일산인데 예전에 뭐 히틀러가 경호견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네. 가장 또 힘이 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목표를 딱 정하면 이 개들은 거기에 집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육사들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그마한 이제 애완견에 바로 물어서 거의 한 15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거주하는 그 연립 같은 데서 튀어나와서 저렇게 이제 가는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만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반려견들 또 반려묘들 키우시는 분들이. 근데 그만큼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맹견들 같은 경우는 관리 지침들이 있습니다. 입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제 목줄을 하고 목줄도 그냥 목줄이 아니고 굉장히 튼튼한 목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 가리개를 분명히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렇죠. 할 수 없게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종들이 세퍼트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로트와일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목줄도 없이 또 입마개도 없이 저렇게 그냥 무방비로 지금 나가서 한 거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또 이 개가 또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동안 또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고 주민들의 지금 불만들이 계속 되어 왔던 문제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견주가 이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해달라라는 지금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좀 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던데. 저도 아까 펫팸족 천만시대. 그러니까 그게 뭐 강아지가 제일 많고요. 또 고양이를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조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물끼리의 뭐 공생과 평화도 중요해요. 그럼 키우는 사람이 안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법률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맹견, 지금 5종류에 대해서는 이 외부로 나갈 땐 입마개하고 목줄이 필수예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처벌받아요. 이 처벌이 너무 낮아서 또 높여달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지금 아까 어린아이였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또 이 위원님 해주셨지만 저는 동물 키우는 입장에서는 스피츠가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스피츠가 저 견주 입장에서는 11년을 함께 생활했다고 해요. 예. 그럼 동고동락해온 가족인 겁니다. 근데 15초도 안 걸려서 눈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 견주도 다치셨는데 구하려고 지금 로트와일러 그 무서운 맹견에게 저항을 하잖아요. 이 견주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럼 왜 입마개와 목줄 안 했나? 지금 골목이 좁습니다. 이게 공원이거나 넓은 지역이면은 아마 로트와일러의 견주도 산책을 데리고 나왔다가 뭐 목줄을 놓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저 정황을 보니까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산책을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집 현관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목줄과 입마개가 없이 저 맹견이 뛰어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집주인은 막지 못했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흥분한 로트와일러가 마침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인 상황이 된 건데 자, 이 경우 참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문을 열어놓은 잘못이 있겠죠. 걔가 방치된 잘못은 분명히 이 견주에게, 가해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상생활 관리도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개일 수 있지만 정말 이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게 입증된 거거든요. 특히나 주의하셔야 된다는 교훈이 남습니다. 네, 뭐 변호사님 앞서서 얼핏 말씀을 주시긴 했었는데 사실 이 맹견이 이런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고 또 주변에 사는 동네 주민분들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까지 올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같은 유사한 그 패턴의 사고가 한 5번 정도 있었다 이렇게 청원글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청원자는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로트와일러를 이 동네에서 키우지 말아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그 처벌을
좀 바라고 있는 취지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뭐 22,000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한 상태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맹견과 관련된 어떤 법률을 보면요. 동물보호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맹견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그때는 입마개를 한다든지 목줄을 한다든지 적절한 이동 조치를 하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은 사실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 벌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태료 300만 원도 사실상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기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맹견의 견주가 이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네. 형사 처벌이 됩니다. 2년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벌금도 당연히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반려견을 물었거나 다치게 했거나 아니면은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그때는 사실상 이렇게 상해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법률이 아직까지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고 해도 어떤 재물이라든지 사람의 소유물 정도로밖에 인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명을 가진 동물이 죽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재물 손괴죄 정도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물 손괴죄는 과실의 재물 손괴는 처벌하지 않아요. 어떤 확실한 고의가 있는 사건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과실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견주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로트와일러 견주의 대응이 오히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났는데 솔직히 말해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 밤에 나갈 때는 아무도 없으니 걔를 편하게 좀 해주고 싶어서 안 보일 때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까지 말씀 목줄도 사실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발언이 더 논란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죽더라도 내 개는 절대 안락사를 시킬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견주의 반응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지 않습니까? 공동체라는 거는 상대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기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동네에 사시면 기본적인 예의고 이 주변 이웃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인데 저는 이렇게 뭐 내가 죽더라도 내 개를 안락사 못 시킨다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밖에 모르는 거죠. 아니 자기는 키우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위협을 느끼면서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인도에 가서 사셔야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제 그 변호사님이 관련 법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관련 법들이 굉장히 더 엄격합니다. 네. 특히 맹견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살인의 어떤 그런 흉기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어떤 이런 사고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저는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과태료 300만 원 정도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저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인천 대청도의 작은 마을에서도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자견으로 불리는 차우차우가 문제가 된 건데요. 영상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시죠.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흰색 개가 저게 나타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달려와서 개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여성은 손목과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골프채까지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내려가는데 주인이 야야 하더라고 그래. 근데 이미 걔는 와서 나를 뭐 물고 아프다고 뛰려고 여기 또 물고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번째인데 이 동네에서 지금 다 질겁을 해가지고 공포심 때문에 지금 사람이 데이지를 못하고 바지가랑이 물려가지고 내가 걔를 발로 차대거든? 그 다음부터 나만 보면 그냥 자네들은 게 골프차를 갖고 다니지. 걔가 무섭게 생겼어. 얼마나 큰지 몰라. 사람이 물어서 안 죽으니까 다행이었어. 평론가님. 네. 최근 3년간 이런 사고가 최소 5번 이상 있었다. 네, 네,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아예 개를
섬에서 내보내자 이런 네네. 선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 당연해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 주인의 견주의 자신에게 사랑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죠. 여긴 심지어는 위해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약간 엇갈리는 얘기가 있어요. 저 차우차우가 사람을 문 극에는 이미 동물보호소로 보냈다. 예. 근데 개가 여러 마리 보이지 않습니까? 음. 다른 개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리를 저는 개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이 주민들을 위협하겠느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 공권력이라도 좀 나서서 이걸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차우차우가 맹견 5종에 안 들어있어요. 저는 네. 맹견 5종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예. 심지어 이 유명 연예인의 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 물어서 사망한 일도 기억납니다. 있었는데 예. 프렌치 불독이에요. 맹견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트와일러 정도 들어있고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또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그리고 하나 도사견. 굉장히 우리가 무서워하는. 요것만 맹견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 어릴 때 보면 치와와도 묵니다, 사람을. 예. 그러니까 작은 개라고 안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저는 이 맹견과 개 공격성에 대해서는 견주도 주의해야 되지만 조금 법적으로도 더 촘촘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네, 변호사님 뭐 앞서 보신 두 영상 공통적으로 이제는 개가 흉기가 됐고 같이 사는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좀 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지금 재물 손괴 여부만을 따지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초기에 개입을 해서 이 문제가 사실 뭐 사람의 뭐 사상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지금 부과하는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기준도 상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뭐 과태료 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예. 것들도 현실적으로 좀 맞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외출할 때 견주들 꼭 목줄하고 입마개 하는 그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꼭 필요해 보입니다.